점수 잡는 hackers. 여러분이 먼저 읽어봤다면 어떻게 좀 이해를 잘했는지, 여러분은 어떻게 쓸지 좀 생각이 났는지 그걸 좀 비교를 해보세요. 일단 주제는 항상 뭐 40분 동안 250단어를 써야 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시된 시간이 40분이긴 한데 오늘이 첫 번째 테스트니까 좀 알려주는 거지만 이 40분이 대략 40분을 써야 됩니다 라는 식으로 나와 있는 이유가 차트와 에세이를 여러분이 60분이란 제한된 시간 동안에 알아서 시간 관리를 해야 되니까 에세이를 쓰다가 좀 시간을 많이 쓰면 이게 40분이 안 남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까지 감안해서 움직여야 돼요. 근데 주로 이제 초반에 많이 주는 팁은 이게 배점이 좀 다르죠. 총 9점 만점에서 이 에세이가 태스크2가 가지고 있는 배점이 좀 높아요. 대략 한 5.5점 정도? 9점 만점에 5.5점의 비중을 얘가 가지고 있으니까 주로는 태스크2를 먼저 쓰죠. 풀지. 그럼 이거 풀다가 시간을 주로 45분을 쓰니까 여러분이 태스크 1을 풀 때는 주로 시간이 좀 촉박한 편이에요. 그래서 그 점을 좀 알고 준비를 할 때도 너무 태스크 1에 너무 진지하게 막 논문 쓸 것처럼 달려들지 말고 조금 거기는 짧고 전략적으로 여기는 조금은 배점이 높은 그 문제니까 좀 더 성의 있게 그렇게 쓴다고 생각하면서 시간을 약 40분이 진짜 남았다면 한 3분에서 5분 정도는 좀 사람이 문제를 읽고 뭐 쓰지? 약간 브레인스토밍도 하고 개요도 좀 짜야죠. 브레인스토밍을 한다는 거는 이제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좀 이것저것 떠올려 보고 나라면 어떻게 쓸지 생각을 한 다음에 그걸 정리까지 하는 시간이 한 길면 5분 정도 걸릴 수 있죠. 그리고 신나게 여러분이 쓰는 시간이 있어 봤자 약 30분 정도밖에 쓸 수 없고 남은 시간 한 3분에서 5분은 검토를 하거나 아니면은 쓰는 중간에 저는 사실 멈추고 읽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건 개인의 습관이니까 한 서론까지 쓰고 한번 읽어보고 괜찮나? 맞게 썼나? 이런 걸 좀 체크하고 또 바디 1까지 쓰고 한번 검토할 수도 있죠. 저는 습관이. 근데 사람에 따라 다 쓰고 읽어보기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중간 체크를 한번 하는 걸 주로 이제 추천하는 편이에요. 어쨌든 중간에 멈춰서 읽든 다 쓰고 읽든 여러분이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 쓰는 짧은 글로 생각을 하면 되고 250단어는 이제 모범 답안을 통해서도 많이 접하겠지만 그리고 막상 써보면 느끼겠지만 생각보다 긴 글이 아니라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한된 시간과 분량이 있으니까 시험의 특성에 맞게 준비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실력이 있어도 괜히 막 당황하거나 이제 원하는 점수를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점 그거를 좀 초반이라 강조를 하고 앞으로 계속 문제를 풀어나갈 거니까 영어도 좀 잘하게 되고 지금보단 그리고 또 시험 요령도 생겨서 조금 빠른 시간 안에 시험을 좀 끝낼 수 있게 그렇게 여러분이 목표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주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여러분이 예시를 좀 잘 떠올려야 되는 주제예요. 그래서 문제 읽어보니까 It's important for people to take risks 나오는데 사람들로 하여금 그 약간 위험을 감수하는 거 이게 중요하대요. 그게 이렇게 스테이트먼트예요. 이런 논제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쓰는 건데 어떤 점에 있어서 어떤 상황에 있어서의 그 taking risk냐면 이거 professional lives 하면은 직업적인 삶, 직장에서 이런 거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personal lives 하면은 본인들의 개인적인 삶에서. 그래서 이 두 개의 상황에서 뭔가 taking risk 하면은 말 그대로 위험을 감수하는 거에 대한 주제인데 오늘 같이 볼 학생의 글은 여러분이 미리 좀 읽어보세요. 제가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요 퍼스널 라이프에 대한 예시나 설명이 좀 다소 부족했어요. 그래서 실제 examiner도 이 점의 논의가 좀 부족함, 거기에 대한 감점이 당연히 있고 또 여러분들은 그 점을 같이 오늘 확인할 거니까 보고 나는 이 학생보다 조금 더 이런 점을 보완해서 더 잘해야지가 이제 오늘 강의의 좀 특징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갖다가 그 모범 답안만 공부하는 것보다 그리고 또 혼자 아무 기준도 없이 써보는 것보다 이런 강의를 이용해서 공부 방향을 잡고 좀 시험의 특성에 맞게 준비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이런 시험 영어를 공부할 때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문제에서 두 가지 상황을 제시했는데 너무 하나에만 치중하거나 다른 하나를 무시하거나 이러면 당연히 점수에 영향을 끼치니까 그 점을 좀 잘 기억해 놓고 그걸 염두에 놓고 여러분 거 써봐야 돼요. 그리고 질문이 동의하니가 아닌가 봐요. 그래서 이게 제시된 주제인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주제를 이해하기 어렵다거나 아니면 무슨 말을 써야 될지 완전 모르는 정도로 어려운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문제의 유형도 이 정도면 뭐 사실 어렵다기보다는 조금 생소할 수 있죠. 왜냐하면 동의합니까?가 아니라 Do you think the advantages of taking risks outweigh the disadvantages? 그래서 장점이 단점보다 더 큰지 여기서 outweigh는 얘가 여러분이 좀 기억해야 될 점인데 그냥 뭐뭐보다 더 크다. 약간 이 정도의 해석으로서 장점이 위험을 감수하는 장점이 단점보다 더 큽니까?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제 늘 강조할 거지만 너무 정답이 뭘지 어떻게 하면 되게 잘 쓸지 보다는 질문의 대답을 좀 잘 할지를 집중을 해야 되고 장점이 단점보다 더 크니 물어봤는데 장단점이 있지는 조금 다소 살짝 논점을 살짝은 벗어난 답변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친구가 야 이런 그 상황에 대한 장점 단점보다 크냐고 물어봤을 때 난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해는 좀 아니잖아요, 사실. 막 틀린 답변은 아닌데 논점을 살짝 벗어났다는 게 이제 그런 느낌이죠. 장점이 단점보다 난 큰 것 같아.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이야. 라고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이 오늘 강의를 봤으니까 그 점을 안 놓칠 예정이지만 솔직히 이런 강의 없이 혼자 급하게 긴장감 있게 이거 보고 막 쓰기 시작하면 장단점 나열만 하고 나오는 학생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전 준비가 되게 중요한 거죠. 문제풀이 경험도 또한 중요하고.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테스트라 조금 소개가 길었지만 일단 이런 점을 기억을 하고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전략적으로 공부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